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유식입니다. 자, 우리 만나서 반갑고요. 자, 쌤이 커리큘럼 영상에서 대략적인 1년 동안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개념 테크트리와 기출 테크트리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이 OT를 할 때마다 항상 개념하고 기출 테크트리 OT를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강의에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기출과 개념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만 다 듣고 기출을 그 다음에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념과 기출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OT도 같이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 그러면 개념하고 기출이 같이 업로드가 되나요? 거의 비슷하게 업로드가 돼요. 근데 개념이 조금 더 먼저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출 테크트리가 업로드가 된다라고 일단 기억하면 되겠고, 그럼 쌤 이것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가요? 라는 것은 이제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 여러분한테 이 수능 지구과학의 원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있잖아.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에요. 자, 여기 써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교과 과정 내에서 당연하죠. 5개념 없는 정확한 개념과 그 다음 개념의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하여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수능 지구학 원의 본질이고 이것이 수능 지구학 원의 전부 다예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구학을 공부를 좀 했던 학생도 있을 거고 이번에 수능으로 지구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보통 보면은 지구학? 그래,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치? 그런 말 들어봤지?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념은 그냥 원리 위주로 공부하지 않고 암기로 때워. 그냥 어차피 외우는 거니까. 응? 암기. 그 다음에 막 여러 번 암기해. 그러다가 문제를 풀 때는 자, 자료 해석이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자료 해석 연습을 해볼까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을 공부할 때부터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해서 공부를 해야 자료 해석이 되는 거야. 이 자료 해석 자체가 여러분들이 개념하고 자료 해석을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공부할 때 원리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그 내용의 자료 해석이 우리가 맞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따로 별개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자료 해석을 잘 하려고 해도 자료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원리를 위주로 공부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자료에 나왔을 때 이 자료가 이러한 문제를 내고 있는 거구나. 이러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할 때 항상 너희한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본질적인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해라.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 야,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 내가 시간도 없고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는데 지구학을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개념을 꼭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첫 번째 공부할 때 비록 좀 힘들어 보여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럼 쌤, 모든 내용을 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또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뭐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잡학이거든. 약간 물리도 있는 것이, 약간 화학도 있는 것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학이 다른 어떤 물리라든가 화학에 있는 개념들을 조금씩 땡겨와서 만들어진 과목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수능 지구학 교과과정 내에서 필요한 내용, 여기서 꼭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즉 자료 해석으로 나올 수 있는 원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갑자기 원리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이건 왜 그럴까? Why? 그럼 이건 또 왜 그럴까? Why?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교과 과정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됐지? 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언제는 원리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언제는 너무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내가 궁금한 부분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누가 있어? 춘식이가 있잖아.
그래서 춘식이가 수업 시간에 그 선을 지켜줄 거란 말이야. 자, 얘들아, 이거는 자료 해석적으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 타협하지 말고 꼭 이해해야 돼.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수업하다 보면은 얘들아, 요건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선을 넘는 거니까 그냥 타협하자. 이런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구와 원은요, 지구와 원 가정만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 선을 지키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아볼라? 모르지. 그래서 강의가 있는 거란 얘기야. 알았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거야. 야, 얘들아, 여기 선 넘지 마. 여기까지만 이해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2단원부터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2단원부터 개념 테크트리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얘기해. 한 번쯤은 들어봤니?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겉보기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코리올리의 힘, 뭐 이렇게도 어렵게는 얘기하는데,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면 돼야하는데 안 된다고. 이건 지구과학 1에서 전향력에 대한 자세한 개념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걸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구과학 2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과학 2의 내용까지 다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또 타협할 부분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내가 선 넘지 마.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라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란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내용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 바라고, 이거는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구학에서 개념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개념을 여러 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첫 단추를 잘 끼란 얘기야. 됐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과학 1에서 대단별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구과학 1은요, 크게 대단원으로 나눴을 때 3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알았지? 첫 번째가 바로 고체지구예요. 이 고체지구가 단원명은 지구의 변동과 역사라고 합니다. 알았지? 여기는요, 보통 수능에 출제가 되면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거의 6문제 고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총 몇 문제지? 20문제. 20문제 중에서 6문제는 여기 대단원 1단원에 출제가 된다. 근데 이 1단원은 사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암기가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암기 요소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암기만 잘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는 주로 앞페이지, 1페이지나 2페이지의 개념 확인 문제, 특히 2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1단원이다. 그럼 1단원은 약간 좀 깜봐도 되나요, 선생님? 아니요. 깜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단원은 이런 암기 요소,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부 문제는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킬러급의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1단원의 특징이기 때문에 쌤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단원별로 난이도 차이가 크다라고 내가 써놓은 겁니다. 알았지?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고지작이라든가 고지작이, 대륙의 이동, 그 다음에 뭐 절대연령이라든가 이런 단원들은 4페이지 모의고사의 킬러급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단원이라서 1단원은 공부하다 보면은 뭐야 이거? 쉬운데? 뭐 이거 할만한데? 라고 하다가 어떤 특정 단어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쫙 올라갈 때가 있다고요. 알았지? 그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단원인데 2단원은 이제 우리가 대기와 해양입니다. 유체지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유체지구. 이 대기와 해양인데 이 유체지구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좀 할 얘기가 좀 있어. 사실 유체지구는 요즘에 4페이지의 킬러급의 문제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 수능 지구학의 특징은 이 4페이지에 4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3단원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1단원, 2단원이 킬러급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약한 면모를 보여요. 근데 이 2단원은 여러분들이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4페이지 킬러급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준킬러급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자료 해석.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료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료 해석만 자료를 많이 보고서 연습만 하면 된다?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공부할 때 원리적이고 본질적인 공부를 해야 내가 배운 개념에서 이 원리가 자료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거구나라는 것을 자꾸 매치를 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자료 해석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단원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단원 중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원리를 이용한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처음 지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단원이 가장 암기가 많은 단원이라고 오해를 해. 물론 암기는 해야 돼. 얘들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암기를 없이 공부를 하면 안 되지. 이해를 했으면 암기까지 가져가야 돼. 이해만 하고서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단원이 자칫 오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암기만 주구장창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단원보다도 원리 중심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단원의 특징이야. 근데 또 이 단원은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선을 지켜라 라는 거 있었죠? 우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구학 1하고 지구학 2가 있는데 1단원 대단원하고 3단원 대단원은 지구학 2와 지구학 1이 서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니? 그러니까 G1을 안 해도 G2를 바로 들어갈 수 있어. 3단원 같은 경우는. G2를 안 해도 G1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서로 주제가 겹치는 게 별로 없다고. 알았지? 1단원도 비슷해. 근데 2단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간 지구학 1이 2단원 유체지구는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고 지구학 2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있거든. 그게 바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전향력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단원은요. 어느 단원보다도 원리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중의적인 특징은 뭐냐면 어느 단원보다도 선을 지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계속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가다 보면 나중엔 여러분들이 막 공식까지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건 수능에 나오지 않거든. 알았지?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쌤이 요거는 원리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딱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도 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이 단원의 특징. 자, 그래서 자료 해석 이걸 가지고 변별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이 단원입니다. 자, 마지막 3단원. 자, 3단원 우주 파트예요. 천체와 우주라는 단원이 3단원인데 자, 이 3단원은요. 난이도도 높고 가장 중요도가 높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구학 개념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능에서 가장 변별이 많이 되는 단원이 바로 3단원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교과과정이 시작된 시점에는 1, 2, 3단원이 다 비슷한 난이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문제가 평가에서 개발이 되잖아. 문제가 개발이 되는데 점점 뭐의 난이도가 높아져? 3단원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3단원은 문제를 개발해서 새로운 신용의 문제라든가 혹은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소스가 좋은 단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부터 벌써부터 킬러급의 문제를 고민해 가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1, 2, 3단원을 비슷한 어떤 중요도를 보고서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3단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3단원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아마도 농담을 조금은 자제하면서 수업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설명할 부분이 되게 많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리 위주의 개념도 중요하고요. 자료 해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계산까지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계산도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도 그냥 주먹구구시로 한다고 해서 이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엔 실전 개념에서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지? 이게 대단별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이 됐고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학생들이 생각보다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쌤, 제가요 노베이스예요. 노베이스인데 개념 테크트리부터 들어도 되나요? 아니 무슨 그런 웃기는 질문이 다 있어. 그럼 개념 테크트리를 노베이스 애들이 안 들으면 개념 테크트리를 누가 들어야 돼? 당연히 노베이스 학생들이 개념 테크트리를 들어야 돼. 알았지? 선생님이 개념 테크트리는 노베이스 학생 또는 한번 수능지구학을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 유베이스 학생 모두 들을 수 있는 강의로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개념 테크트리는 노베이스 학생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배경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용어 같은 정리도 내가 다 하면서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쌤 얘기한 것처럼 항상 쌤 수업 뭐라고요? 원리와 이해를 통한 암기다.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원리와 이해를 통한 암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의 선을 알려주는 수업. 항상 내가 이 내용은 여러분 이 다음 것도 궁금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 딱 여기까지만 지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라는 말이 있으면 제발 춘식이를 좀 믿고 거기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가끔 이게 Q&A 올리죠. 선생님께서는 선을 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물론 사실은 그게 진정한 과학이지. 그게 진정한 과학인 건 맞고 그게 올바른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태도인 것도 맞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또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우리는 사실 수험생이고 여러분들이 사실 지구과학이 정말 내가 너무 좋아서 지구과학을 선택과목으로 택한 학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한 어떤 과목의 선택인 경우가 더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탐구를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도 조금은 자제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대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철저하게 원리적으로 가르칠 테니까 그걸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개념 테크트리하고 기출 테크트리를 같이 오트를 찍는 이유는 개념과 기출 테크트리를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 테크트리가 어떠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 테크트리는 학생들이 이것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선생님 기출 테크트리에는 어떤 문제들이 수록이 돼 있나요? 뭐 평가 문제 다 있나요? 뭐 교육청 문제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내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2020년부터 2025년 자 여기까지가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에 해당되는 기출문제예요. 이 해당되는 연도에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 전문항이 수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도 평가원이니까 평가 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조금은 중복이 되고 조금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평가원이니까 평가 문제는 내가 한 문제도 빼지 않고서 다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교육청 모의고사 우리 학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3월 학평이 있고 뭐 이런 학평이 있잖아, 그지? 이런 학평은 역시 2020년부터 2025년인데 요거는 내가 주요 문항을 선별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는 전문항이 다 있진 않다는 얘기야. 왜냐면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전문항을 다 넣으면 막 같은 주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지루하게 풀 수가 있어서 여기를 선별해서 넣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선별을 했다. 다만 평가원에 나오지 않았었던 교육청 모의고사만 나왔었던 어떤 주제라든가 그러한 특이한 자료 같은 것들은 내가 다 넣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다양한 연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쌤 이건 뭡니까? 2020년 이전 기출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과 과정이 아닌 이 이전 교과 과정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이전 교과 과정하고 현재 교과 과정하고 맞물리는 주제가 있단 말이야. 이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이지만 상당히 자료가 괜찮고 굉장히 좋은 문제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은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선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수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평가원 같은 경우는 재탕을 되게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유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딱 보면 이거 과거의 기출에 나왔던 문제 다시 낸 거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선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테크트리가 조금은 이제 많이 두꺼워요. 왜요, 쌤? 알잖아. 올해가 현재 교과과정 이제 수능의 마지막 해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런데 하나 더. 선생님의 기출 테크트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거 선생님의 기출 테크트리의 시그니처예요. 소단원마다 토픽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토픽 수업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OX라고 들어봤죠, 그죠? 일명 다지선다, 다지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지선다를 그냥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 토픽 수업을 통해서 개념 테크트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알겠지? 복습.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응용되는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하는 내용도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개념 테크트리에서 너무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개념 과정을 공부할 때 다 설명해버리면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고요.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는 또 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설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어떤 스킬도 조금 전수할 수 있고 이런 다dol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OX 다지선다가 하나의 주제에 쭉 달려있고 그 OX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이 토픽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 수업은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아요. 야, 내가 춘식이 개념 테크트리를 들었다 이거야. 근데 이 개념 테크트리 듣고 복습을 한 번 했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또 봐야 될까? 이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때는 얘들아 어느 정도 내가 개념 과정을 이해를 했고 복습 한 번 정도는 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개념 수업을 100%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혹은 조금 까먹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바로 토픽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그럼 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거든. 그럼 머릿속에 딱 박히는, 각인이 되는 이러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 공부를 할 때 뭐를 내가 이거를 100% 이해될 때까지 보고 넘어가겠다. 물론 100% 이해가 되면 너무 좋지만 그럼 우리가 이 기동력이 살아나지 않아서 있잖아. 진도를 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선생님을 믿고 기출 테크트리를 쭉 들으면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또 알짜의 내용들을 정리해 줄 테니까 그때 요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2번 복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요게 바로 선생님 기출 테크트리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토픽은 이 대단원이 다시 세분화돼서 소단원이 있거든. 이 소단원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토픽이 있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학습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학습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방식대로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선생님 방식을 들어보고 이게 괜찮다라고 느껴진다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 공부 방법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는 좀 결이 이런 결이 아니야. 나는 공부를 내가 하던 방법이 있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일단 자 봅니다. 일단 제일 처음 개념 테크트리 강의를 시청하며 학습한다. 당연하죠. 학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추가로 필기해야 되는 부분을 빠르게 필기하며 강의에 집중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필기를 되게 이쁘게 하려고 필기에만 신경을 쓰면 강의가 넘어가 버리잖아. 물론 우리가 또 인간의 장점이 있죠. 현관 같은 경우는 넘어가 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다시 되돌려서 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필기를 너무 천천히 이쁘게 하면서 강의를 들어서 놓쳤어. 다시 되돌려. 이 과정을 하면 선생님의 수업이 한 차시에 40분 수업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끝났을 때는 1시간이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인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랄까 느긋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현강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지나가면 나는 다시 한번 못 볼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를 할 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매우 빠르게. 알았지? 날림 괜찮아. 이쁘게 할 필요 없다고. 알았지?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빠른 속도로 필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개념 테크트리 책에다가 그냥 하셔도 돼요. 알겠지? 그래 놓고서 이제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선생님은 항상 개념 테크트리하고 선생님의 서브노트, 필기노트 책이 있거든요. 그 필기노트 책을 함께 복습하면서 개념 테크트리에 있는 내용을 이제 거기서 복습을 하면서 이쁘게 정리하는 거예요. 알았지?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서브노트가 조금은 작거든요. 말 그대로 서브노트니까. 그래서 공간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서브노트에 적을 때는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을 거기다 적으면 안 되고 서브노트에 없는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키워드 위주로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예쁘게 정리를 해서 뭐를 하자? 단권화를 하자. 단권화. 알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지구학은 정리를 되게 잘해야 돼. 그래서 서브노트에다가 단권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테크트리는 조금 날림으로 필기돼 있어도 괜찮다는 거지. 안 이뻐도 괜찮다는 거야. 서브노트에 여기다가 단권화를 시킨다는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의 대단원의 진도가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대단원이 끝났지. 대단원이 끝나면 이제 기출 테크트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개념 테크트리를 다 완강한 다음에 기출 테크트리를 들어가는 방법도 나는 그게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하나의 대단원의 개념 테크트리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기출 테크트리를 수강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념하고 문제가 같이 적용이 되면서 머릿속에 개념이 더 오래 남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도 개강을 할 때도 개념 테크트리를 먼저 개강한 다음에 개념 테크트리의 대단원이 끝날 때쯤에 기출 테크트리, 해당되는 그 대단원의 기출 테크트리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기출 테크트리 토픽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기출문제 풀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다시 뭐라고요? 서브노트 꺼내서 단권화합니다. 이해됐지? 항상 하나로 단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 우리 옷을 입을 때 있잖아. 옷에 겹쳐 있는 걸 뭐라 그래? 레이어드라고 하잖아. 레이어드 하듯이 서브노트에다가 단권화를 시켜주면 된다. 알았지?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 다른 단원도 대단원 개념 테크들이 듣고 또 기출문제 하고 끝내고 또 대단원 개념 테크들이 듣고 기출문제 하고 끝내고 요렇게 반복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쌤 근데요 꼭 대단원으로 잘라야 됩니까? 저는 뭐 소단원이나 중단원 정도 공부하고 기출을 보고 다시 소단원, 중단원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능 기출문제라든가 평가원 기출문제가 같은 대단원 내에서 서로 융합형이 나올 수가 있어. 무슨 말이 되지? 특히 베이스가 없이 노베이스 학생으로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은 1단원이라고 하더라도 1단원 앞에 있는 문제지만 뒤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섞여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뒤에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단원을 끝내고 나서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게 팁이 되는 거야. 근데 쌤 그러면요 대단원 1단원과 2단원은 융합형이 잘 안 나옵니까?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단원끼리는 융합형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구학 같은 경우는 각각의 대단원끼리는 서로 연결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완강이에요. 모든 강의는 절대로 완강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완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강을 하기 위해서는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내용을 다 100% 내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때까지 다음 진도를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됐으면 진도를 쭉쭉 빼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강의 진행 순서는 선생님이 대단원 1, 2, 3단원으로 나가지 않고 2단원을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3단원을 나가고 그 다음에 1단원으로 나가는 식으로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각의 대단원은 서로 연결고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원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 쌤이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2단원이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호흡을 맞추기에 가장 좋은 단원이 2단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너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2단원이기 때문에 2단원으로 먼저 너희라고 하고 호흡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호흡을 어느 정도 맞췄으면 중요한 3단원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1단원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나아가겠다라는 거 알았지? 또 OT 안 듣고 Q&A에다가 질문합니다. 쌤은 1단원 안 하세요? 2단원 올라가요? 막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강의 진행 순서와 일정 자, 요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현재 쌤이 지금 이 OT를 찍는 시점이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전 예약 판매가 진행이 되고 사전 예약 판매가 10일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개강이 되는 것은 12월 10일 요때 교재가 입고가 돼요. 알았지? 교재가 입고가 된다. 그래서 요때 12월 10일 날 개강이 될 거고요. 완강은 2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올해는 조금은 빠르게 완강을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알겠지? 왜냐하면 요즘에 일찍 과탐을 끝내고 싶은 굉장히 총명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진도가 너무 늦어지면 그 학생들이 조금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목표는 요 정도로 잡되 요 정도로 기준을 잡되 웬만하면 2월 중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은 발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기출 테크트리. 자, 요거는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개념 테크트리 대단원 하나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쭉 연속적으로 기출 테크트리가 올라갈 거야. 알았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개념 테크트리 한 단원, 2단원이 끝이 났어. 그러면 바로 3단원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기출 테크트리를 한 단원 올린 다음에 3단원 나갈 거야. 그래서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기 바라고 개념 테크트리와 기출 테크트리는 둘 다 스튜디오로 친절하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완강은 2월 말에서 한 3월 초쯤이 기출 테크트리 완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강의 업로드 일정은 선생님이 지금 일정을 짜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요일 날은 개념 테크트리가 업로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은 정리를 해가지고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자,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내가 완강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지구과학으로 과탐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 그지? 또 우리 지구학 1을 선택한 학생들, 지구학 1, 물론 과탐 중에서 막 그래도 할 만한 과목인 건 맞아. 그러나 어쨌든 과탐이라고 하는 과목은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옳은 길은 대부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잖아. 공부가 너무 쉬워. 그리고 별로 힘이 들지 않아. 이러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야. 학습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부는 힘들어야 돼. 그리고 고통스러워야 돼.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내가 뭔가 공부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선생님이 항상 운동을 예를 들잖아. 근력 운동할 때. 선생님 옛날에 PT 처음 받을 때 PT 선생님이 나한테 혼쭐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왜 이렇게 안 올라요? 내가 막 그랬지? PT 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힘들만 할 때 끝내요. 예? 그러니까 힘드니까 끝내죠. 아니요, 선생님.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실패 지점까지 도달해야 그 근육이 그걸 가지고 다시 근육이 이제 뭐 찢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망가지다가 다시 얘가 이제 이어 붙어지면서 근육이 성장한다. 근데 선생님은 힘들려고 할 때 그만두면 이 근성장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도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내가 니네한테 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튜디오 강의지만 여기 앞에도 우리 개념테크트리에 조교님이 앉아 계시지만 최대한 즐거운 수업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씩 이제 농담을 하고 이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농담은 선생님이 하나의 수업이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으면 집중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40분 수업하는데 뭐 한 20분을 농담하고 이렇게 하면 진도 못 나가지. 그렇게 못 하겠지만 선생님이 딱 이 짬밥이 있잖아. 딱 하다 보면은 스튜디오 강의지만 너네가 약간 졸 것 같은데? 약간 지루할 것 같은데? 라는 타임이 있을 거야. 그때 선생님이 깨알 같은 개그로 알겠지? 여러분들을 잠도 좀 깨고 환기시키는, 리프레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게끔 하겠습니다. 알았지? 비록 우리가 공부는 고통스럽지만 선생님과 강의를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올해는 내가 OT를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네. 왜 그럴까요? 올해가 이제 수능 지구학원의 수능에서는 마지막 해라는 느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번 2027학년도 수능 지구학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뭐로 수능을 봐?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본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해 수능 지구학원으로 수능을 보기로 마음먹은 학생은 이번 해가 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구학을 잘 못 봐가지고 다음에 재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지구학 1년 동안 공부한 것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해에 다 끝내야 돼, 이번에. 그 뒤는 없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OT를 마무리하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